국민행복기금이 오늘부터 30일까지 가접수를 받고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본접수를 진행합니다. 심사 및 채무 조정 승인 여부는 추후 결정하지만 가접수 즉시 채권 추심이 중단되므로 사채업자에 시달리는 서민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 대출이나 신용대출, 변동금리 대출의 중도 상환 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대출 상품의 획일적인 수수료 체계도 자동화될 예정이며 금융당국과 업계는 조만간 태스크포스를 꾸려 중도 상환 수수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네, 올해 코스닥이 주목받으며 1만 원 이상의 고가주 비중은 늘고 3천 원 미만 저가주 비중은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 이후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 코스닥 지수가 9.09% 오르는 등 상승세를 이어왔기 때문에 풀이됩니다. 한국의 식량안보지수는 77.8점으로 총 105개 국가 중 21위에 오른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식량안보지수란 각국의 식량 공급 능력, 식품 안전 등을 종합평가한 수치로 미국이 89.5점으로 1위, 덴마크, 노르웨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진행을 맡은 김종서입니다. 4월 22일 월요일 순서 시작했습니다. 주말 즐겁게 잘들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날씨 완연한 봄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봄이 시작됐으면 좋겠는데요. 내일이랑 모레는 일부 지역에 따라서 비 소식도 있다고 하니까 비에 대한 대비도 좀 하셔야겠습니다. 봄비 이럴 때 좀 감기 걸리신 분들 많고 그러니까요.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장 내일장 현재 이 시각 현재 시황 어떠한지 화면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비교적 큰 폭으로 올라주고 있죠. 16포인트가 오르면서 1920선 위로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네, 코스닥은 6.69포인트가 상승하면서 548포인트입니다. 다시금 550선대 진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1120원으로 3.9원이 올랐습니다. 0.35%가 상승했죠. 네, 오늘 우리 시장이 양시장 모두 반가운 상승 흐름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그 상승 흐름을 탄탄하게 다져가고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좀 안정감이 느껴지는 그런 장세입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일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최재식 팀장의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G20에서 일본의 엔저 정책에 대한 면죄부를 발행했다는 평을 받고 있죠. 우리 국내 수출업에 부담이 가중되는 형국입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성장이 부진하고 엔저, 이런 상황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 중심으로 당연히 개별 대응을 해야겠죠. 최희승 차장의 이슈로 보는 종목, IT 부품업종의 강세, 실적에 대한 신뢰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한국은 점점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헬스케어가 강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에서 원전과 에너지 관련 이슈가 부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요. 이광호 팀장의 이번 주 예감 1분기 GDP 발표에 따라서 한국은행 금리 동결에 과연 근거가 될 것인지, 자, 미국의 1분기 GDP 발표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 모멘텀으로 작용을 해줄 수 있을지, 또 주목해 볼 만한 이벤트와 그에 따른 대응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자세한 내용을 여의도를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신증권 컨설팅랩의 최재식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장 특징 점검부터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은 소폭 매수로 오랜만에 전환을 했고요. 기관들은 소폭 매도 중에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조금이지만 순매수로 돌아오면서 시장은 오전 보합권 등락해서 현재 10포인트 이상 상승세에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미국과 일본의 통합 완화 정책을 사실상 용인하면서 특히나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의 엔저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제동이 걸려주길 기대를 했었는데 오히려 반대 움직임이 나와서 그다지 좀 반갑지는 않습니다. 자, 이번 회의 이후에 이러한 움직임들이 우리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일단 지난주 후반에 있었던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일본의 엔저 정책에 면죄부를 준 채 막을 내렸습니다. 국제사회는 일본의 양적 완화 조치가 엔저를 위한 것이 아닌 디플레 극복을 위한 정책임을 용인한 것인데요. 일단 동회의 직전에는 서방 선진국이 일본 엔저 정책을 비판하는 얘기가 많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증시 경제와 증시의 좀 부담감을 더 키우고 마감을 해버렸습니다.
뭐 7월에 참의원 선거와 그리고 국제사회의 엔저 용인으로 인해서 아베노믹스의 엔저 정책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 있습니다. 이번 G20 회의에서 특별한 압박이 없었고 26일 날 정책 결정회의를 개최가 예정되어 있어서 단기적으로 달러 배제 시대는 피할 수 없는 대세라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런 악재들이 계속해서 돌출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대응법이 유효할까요? 네, 일단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쟁국이 되는 일본이 엔저로 인해서 부활이 되고 있어서 뭐 우리나라 경제든 증시에 좀 불리한 상황이 있고 또한 뭐 미국과 중국, 유럽 전체적으로 2분기에는 경제 성장이 정체되는 흐름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경쟁력 있는 기업 위주의 개별 대응이 요구될 것이고요. 특히 글로벌 경제가 성장이 되게 약하게 전개되고 있어서 저는 소비재와 내수 그리고 일부 내수 중에서 중국이라든지 아세안 쪽에서 좀 그 시장 확대로 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는 기업 위주로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는 국내 미국 GDP 발표 등 굵직한 이벤트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떤 점을 주목해서 접근해야 할까요? 일단 경제 관련 이슈가 많은데요. 일단 4월 제조 PMI 같은 경우 발표가 있고요. 또 일부 국가는 1분기 경제 성장률 속보치가 나옵니다. 4월 23일 날에는 중국과 유로존의 제조 PMI 지수가 나오는데 일단 중국은 HSBC 기준으로 한다면 3월에 2월 대비 좀 소폭 개선이 되었지만 4월은 현재 확산 중인 AI 조류 AI 문제라든지 부동산 규제의 반영을 고려했을 때 4월이 3월보다는 좀 모멘텀이 약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유로존 제조업 지수 PMI 지수 같은 경우에는 3월 달부터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는데 4월도 마찬가지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금요일에 1분기 잠재 성장률 속보치가 나오는데 일본 1분기는 전분기 대비 연율로 3%대로 회복이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2분기가 시키스터라든지 급여세 인상 등으로 해서 다시 1%대로 재차 둔화될 가능성이 커서 이번 1분기의 속보치 자체가 계속적인 호재로 작용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이 정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과 업종들에서 발표된 어닝 쇼크들이 상당한 우려감을 지우고 있는데요. 자, 어닝 쇼크에 대한 탈출 가능할까요? 네, 일단 전체적인 기업들의 1분기 실적 자체는 예상보다는 다 부진하게 나와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부실이 있는 부분은 이참에 털고 넘어가자는 분위기가 있고 또 엔저에 대한 그 심각성을 반영을 많이 못 시키는 부분도 어니시하게 많이 나온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특히나 글로벌 경기 사이클과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애널리스트의 실적 추정 전망치가 신뢰도가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사이클즈 관련된 기업들 실적이 어닝샷으로 밀릴 경우 철저히 저평가 영역에 들었을 경우는 좀 관심을 두되 그 전에는 상대적으로 경기 방어적이면서 계속 실적이 안정된 기업 위주로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대신증권 컨설팅랩의 최재식 팀장의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로 관련 종목들의 흐름을 짚어보는 이슈로 보는 종목입니다. HMC 투자증권 사당점의 최희승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 먼저 어떤 것들인지 간략히 소개부터 받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첫 번째 이슈는 IT 부품주가 위너다라는 제 소제목을 달아봤는데요. IT 부품주들 파트런, 테라세미콘, 일진디스플레이, 한솔테크닉스, 디스플레이텍, RF텍 이 외에도 정말 수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상당히 좀 강세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 그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 셀트리온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 상승의 힘은 역시나 IT 부품주들이 받쳐주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그 IT 부품뿐만 아니라 지금 코스닥 쪽에서
헬스케어 쪽 종목들 상당히 조금 뭐 괜찮은 모습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고령화로 이제 진입한 한국 그리고 이제 앞으로 초고령화 시대로 상당히 좀 급속하게 진행되는 만큼 헬스케어 쪽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고요. 관련 종목들로는 인피니티 헬스케어, 인포피아, 시젠, 유비케어 등의 뭐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이슈로는 이제 자원 개발은 인류 공통의 문제다라는 주제로 제가 잡아봤는데요. 지금 이제 태양광 산업도 지금 상당히 좀 바닥을 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또 가뜩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전력 수급이 계속해서 좀 원전 가동이 뭐 제대로 좀 작동하지 않으면서 전력 수급 문제가 매년 이제 화두로 불거지고 있는데 아마 2분기에 이제 상당히 좀 더운 여름철이 이제 다가오고 있고 따라서 이런 전력 수급 문제 그리고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라던가 어떤 신에너지 부분에 대해서의 각광을 좀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한전기술, 뭐 한국전력, 한전 KPS, 한국가스공사 이런 종목들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장 이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연일 이어지고 있는 IT 부품주의 강세, 과연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그 코스닥 시장 현재 6.4포인트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들은 역시나 뭐 IT 부품주들 최근에 이제 뭐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시총이 상당히 좀 높아진 그런 업종들이죠. 근데 이제 지금 시총 1위 셀트리온이 오늘 뭐 하한가 좀 풀리긴 했습니다만은 뭐 연일 좀 안 좋은 모습 속에서 시가총액을 계속해서 지금 이제 빼먹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IT 부품주들이 상승을 해주면서 지수가 좀 잘 견인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IT 부품주들의 강세가 상대적으로 좀 도드라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지금 현재 이제 시장에 증시 자금이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매니저들 입장이나 수익률 관리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대형주로는 수익률 관리가 좀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시장 쪽에 이제 거래가 계속해서 이제 활발한 그런 모습이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핫하게 움직이는 이제 IT 부품 쪽으로의 매수세는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역시나 아무리 뭐 매수가 몰린다고 해도 결국은 이제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다 그러면 지속적인 상승이 어려울 텐데 지금 뭐 이제 신뢰할 만한 실적들을 계속해서 좀 나타내주고 있고요. IT 부품 업종 올해는 뭐 갤럭시 S4 이제 이번 달 말부터 판매가 시작되는데 그 외에도 뭐 갤럭시 뭐 노트 3라던가 이제 신규 스마트폰 기기들이 계속해서 좀 출시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IT 부품 업종 향후에도 아주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을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은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여러 번 드렸던 종목인데요. 오늘 또 한 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특징적인 종목 중에 뭐 한솔테크닉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뭐 1분기의 실적이 상당히 좀 좋지, 뭐 예상치보다 좋지 못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보고서들이 있었는데 역시나 작년에 이제 적자 기록한 이후에 유상증자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주가 흐름이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1분기 실적은 다소 좀 예상치에 부합하지 못하는 모습일지라도 2분기부터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본적으로 뭐 태양광 사업도 있지만은 LED 사업 부분 그리고 이제 올해는 갤럭시 S4에서 이제 옵션으로 채택되고 있는 무선 충전 시스템 지금 삼성전기와 같이 이제 무선 충전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꼽힐 수 있겠는데요. 2분기부터는 이런 이제 실적 모멘텀이 좀 가시화된다는 점에서 이 종목의 상승세는 당분간 좀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매수가는 지금 27,000원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 오전에 좀 한솔테크닉스가 26,400원까지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27,000원으로 말씀드렸는데 현재가가 지금 27,700원 정도 그리고 있고요. 27,000원 아래에서는 일단 뭐 매수하셔도 크게 무방한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1차적인 목표가 3만 원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일단 5일선 이탈하면은 다시 한번 보자라는 측면에서 25,5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헬스케어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꾸준히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떤 접근법을 제시하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일본을 좀 예를 들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디플레이션으로 잃어버린 20년, 뭐 30년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때도 계속해서 상승했던 업종이 제약, 헬스케어 그리고 이제 보험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일본도 전쟁 이후에 이제 그 전쟁 세대들 이 이제 계속해서 고령화, 초고령화로 가면서 관련 종목들은 계속해서 이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지금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40% 정도의 성장률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2018년이 되면 노인 인구의 비율이 현재보다 좀 18.3%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굉장히 단시간 내에 초고령화 사회로 지금 진입하고 있다.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막 7억 정도 뭐 적자가 난 뭐 그런 종목들 있는데 지금 제가 오늘 꼽은 종목은 이제 인포피아라는 종목을 오늘 고령화 헬스케어 쪽에서 이제 관심주로 뽑았습니다.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소폭 뭐 적자가 있었지만은 올해부터 이제 성장세를 바탕으로 해서 흑자 전환이 강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IT 부품 쪽뿐만 아니라 이제 스마트 기기와 융합된 이런 기술들이 앞으로는 각광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어떤 뭐 치료나 재활 이런 걸 떠나서 앞으로는 이제 예방하고 자가 진단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이제 본인의 몸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이런 헬스케어 종목들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앞으로도 이제 성장성에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진단 의료기 시장이 약 한 245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을 해서 요 오늘 이슈로 삼아봤고요. 언급드린 대로 인포피아라는 종목 그 중에서도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데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이미 지금 혈당 측정이라던가 뭐 이번에 갤럭시 S4에서도 혈당 측정 앱이 이제 사용이 가능하게끔 이제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스마트 헬스케어 융합 기술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이제 도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동사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다른 여타 헬스케어 업종뿐만 아니라 상당히 좀 준비가 잘 돼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여지고요. 전체 매출에서 약 90% 정도는 이제 해외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태국 쪽에 유 헬스케어 지정 업체로 선정될 만큼 상당히 그 기술력은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매수가는 지금 뭐 현재가 뭐 2만 원 전후에서 현재가 지금 2만 650원인데 뭐 분할 매수 총씩 들어가 보셔도 크게 무리 없는 가격이라고 판단되고요. 1차적으로는 정고점은 좀 일단 넘어서지 않을까 싶은데 정고점 넘어선 이후에 다시 관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2만 3천 원 정도 1차적으로 좀 짧게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일단 2만 원 이탈하면은 매수는 조금 자제하시고 일단 관망하시는 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공동 관심사 중에 하나가 자원 개발입니다. 우리도 새 정부 들어서도 이와 관련해서 꾸준한 정책을 뒷받침할 예정인데요. 자, 어떤 수혜주를 이와 관련해서 예상하십니까? 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단순히 어떤 뭐 이제 석유나 어떤 화력 발전으로만은 이제 제한적이기 때문에 게다가 또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에 이제 원전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급냉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워낙 뭐 전력 수급이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시 이제 원전에 대한 관심으로 이제 이어질 것으로 보고요. 어떤 뭐 셰일가스라던가 이런 뭐 신재생에너지, 신에너지 쪽으로의 관심이 계속해서 이제 인류의 이제 공통 관심사로 이제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다음 달 초에 방미 예정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원전 내지는 이제 에너지 관련해서 분명히 이런 부분들을 이슈로 삼아서 얘기가 오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시즌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반구가 2분기부터 이제 점차 여름 시즌으로 이제 진입하게 되는데 이랬을 때는 아무래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에어컨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제 여름 시즌이다 보니까 전력 수요에 상당히 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뭐 정부 내지는 이제 공공기관 그리고 일정 인원수 이상 되는 빌딩 같은 경우에는 실내 온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올해에도 그만큼 이제 전력 수급이 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의 반증이고요.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뭐 원전이라든가 에너지 개발 논의가 우리나라 정부 자체적으로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빌 게이츠가 우리나라에 이제 방한 중인데 빌 게이츠 또한 뭐 한미 원자력 협정은 바람직한 일이고 반드시 양 정부 간에 협의를 거쳐서 이런 바람직한 일을 계속해서 진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또 언급을 하면서 지금 그런 이제 새로운 전력 수급에 이런 이슈를 또 던져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종목을 한 가지 좀 뽑아보자면 앞서 열거해드린 그런 종목 중에서 한정기술이라는 종목을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전력의 계열사죠. 계열사로서 이제 엔지니어링 파트를 맡고 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떤 이제 발전소, 플랜트 이런 것에 이제 건설을 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정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뭐 주봉상으로 봤을 때 5일선이 21선 골든크로스하고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는 수급적인 부분이 아직 뭐 특징적으로 나타나진 않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이제 뭐 한미 간의 어떤 뭐 원자력 협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이제 새롭게 부각될 경우에는 동사에 상당한 좀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지금 뭐 아프리카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원전 수주가 또 기대되는 부분인 만큼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동사의 주가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계속해서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지금 뭐 현재 제가 뭐 방송 준비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올라왔는데요. 오늘 3.19% 2,700원 올라서 87,300원인데 현재가에서도 충분히 매수 진입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현재가부터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 보시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92,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짧게 84,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에너지 개발주 중 관심 종목으로 꼽은 한전 기술에 대해서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 일정 또 전망과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예감 텐스탁의 이광호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증시는 이번 주를 여는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많이 상승해서 좀 안정감 있게 출발하는 양상입니다. 자, 이번 한 주 증시 가름할 일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한국은행에서 1분기 GDP 성장률 속보치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는데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던 만큼 이 부분 한국은행이 예측한 대로 좀 견조하게 나올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미국 역시도 1분기 GDP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각종 경제 지표 역시도 이번 주에 좀 중요도 있게 참고하셔야 될 변수가 아닌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미국과 국내가 지금 어닝 시즌의 절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닝 시즌에 대한 불안감과 또 기대감 여전히 상존해 있는 만큼 실적에 대한 확인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과 일본에서 들리는 소식 역시도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그 부분도 확인하시는 한 주가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경제 분야의 최대 관심사라면 아무래도 25일 예정된 이 한국은행의 올 1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 속보치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김중수 한은총재가 지난 11일 기준금리 동결하고 나서 전분기 대비해서 0.8% 정도 성장치를 전망을 했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1분기 GDP가 이거보다 좀 낮게 나올 경우에는 이 금리를 동결했던 논거가 조금 빈약해지는 상황 때문에 아마 좀 비난의 화살이 좀 몰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0일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행이 모두의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정부의 정책 공조에 힘을 실어주지 못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GDP 성장률이 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1분기 GDP 발표를 지금 2분기부터 3분기, 4분기까지 계속적으로 개선되나 나가는 흐름이 있을 것이라고 발표를 한 데 좀 기인하는데, 일단 지난해 3분기 0%에서 4분기에 또 0.3%였던 점을 감안을 한다면 계획대로라면 굉장한 이제 지난해 3분기를 저점으로 완만하게 개선되는 흐름이 좀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분기 그 GDP 성장치가 0.8%보다 크게 낮게 나올 경우에는 지금 기준금리를 동결한 근거가 좀 굉장히 좀 빈약해지기 때문에 시장이 그 실망감을 키우면서 투자 심리를 다시 한번 위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힌트는 오늘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부분에 대한 힌트를 좀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기준금리 인하 같은 그 정책 공조를 요구해온 그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GDP 성장률이라든지 물가 상승률을 근거로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데 반해서 이제 정부는 계속적으로 지금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정부와 한국은행의 이런 시각 차이 얼마나 줄이느냐도 좀 향후의 그 정책 방향과 금리 결정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것 말고도 지금 뭐 24일 날 예정된 경제관계의 장관회의라든지 대외경제장관회의, 그리고 물가관리를 하는 차관회의가 지금 이번 주에 계속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내 일정으로 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지금 그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뭐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점검과 향후에 대한 그 정책에 대한 어떤 이제 흐름을 예측을 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좀 이번 주에 그 국내 경제 일정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26일에는 미국의 GDP 성장률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요즘 경제 지표가 상당히 호조세를 나타내는 미국에서 좀 좋은 지표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요. 우리 국내 증시 상승 쪽으로의 모멘텀이 돼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1분기 그 GDP 발표가 미국에서 있는데 지금 연율 기준으로 좀 3% 정도로 전분기 0.4%에 대비한다면 굉장히 좀 큰 호조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장률 전망치가 지금 뭐 뉴욕 증시라든지 그 나아가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의 상승을 이끌 만한 모멘텀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난해 4분기 그 말씀하신 대로 0.4%로 굉장히 저조한 그 성장률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 기저 효과로 인해 상대적으로 좀 성장률이 부각돼 보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이러한 예측치가 또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당장에 큰 기대를 가지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한 가지 우호적인 부분은 지금 시캐스터 영향을 계속적으로 미국 경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받고 있는데, 지금 3월 경제 지표가 약세를 약간 보이고는 있지만은 연초에 나타났던 그런 경기 회복 흐름은 여전히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시캐스터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택이라든지 기업의 투자가 계속적인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그 1분기 영향이 어느 정도 지금 경제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비 모멘텀으로 인해서 시캐스터와 증세 영향은 앞으로도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점진적인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 좀 가져보실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이러한 소비 모멘텀을 좀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또 이번 주에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번 주에 공개될 그 기존 주택 판매와 신축 주택 판매 그 통계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신규 주택 판매는 이제 계약 단계에서 통계로 잡히게 되고, 기존 주택 판매는 매매가 완료된 시점에서 좀 통계로 잡히기 때문에 신규 주택 판매가 아무래도 좀 경기 선행성이 좀 더 빠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이제 전체적인 판매 수치뿐만 아니라 같이 발표되는 주택 재고라든지 주택 가격 역시도 지금 현재 미국 경제를 지탱을 하고 있는 그 소비 모멘텀에 대한 흐름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이제 미국 경제 흐름과 경제 지표 결과 좀 참고를 하신다면 이번 주에 국내 증시 방향성을 예측하는데 분명한 힌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지는 만큼 좀 확인하시는 한 주가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증시도 이번 주에도 어느 때보다도 이게 변수가 지금 상당히 많고 이벤트들도 꽤나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주목해야 될 이벤트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 국내와 미국 지금 어닝 시즌의 절정에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실적에 대해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다우 지수를 구성하는 10개사와 그리고 S&P 지수 소속의 170여 개 기업이 1분기 실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대 감시인사는 아무래도 애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1분기 주당 순이익이 지금 전분기 대비해서 이제 18% 정도 줄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매출 역시도 7% 정도 증가에 그치면서 최근 몇 년 만에 가장 부진한 성적을 좀 낼 것으로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관심은 또 이제 애플이 얼마나 또 주가가 더 빠질까에 좀 포커스가 맞춰 있겠는데, 그렇다면 국내의 애플 관련 기업들 역시도 실적에 어느 정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이 부분 좀 투자에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미 또 실적 부진이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는 의견도 많기 때문에 또 무조건 나쁘게만 보시는 것도 좋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이제 시총 1위 자리를 엑슨모빌에 내주기는 했지만은 여전히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애플 실적이 이번 주 뉴욕 증시와 국내 증시에 좀 미칠 영향 클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애플뿐만 아니라 뭐 엑슨모빌, 퀄컴, 듀폰이라든지 보잉과 캐터필러 같은 굵직굵직한 기업들도 이번 주에 그 실적 발표를 집중되어 있는 만큼 실적 반드시 확인하셔서 업종과 종목별의 흐름을 좀 예측하시는 데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 보셔도 지금 현재 IT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LG전자, LG디스플레이, 또 SK하이닉스, IT 외에는 지금 대안이 없는 이 상황에서 IT 대형주들의 그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IT가 계속적으로 이제 국내 증시를 이끌 만한 그리고 그 증시 하락을 버텨줄 만한 재료로서 계속적으로 활약을 할지 이번 주에 그 IT 그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도 좀 투자에 참고하신다면 좋은 대안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미국 시장에 대한 반응은 이렇고요. 자, 뭐 G20 회의에서도 엔저 현상에 대한 그 용인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서 우리 기업들에게는 더더구나 좀 불리한 상황입니다. 또 중국 쪽도 지표가 그다지 좋지 않고요. 엔화 관련해서 일본과 중국 관련해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먼저 중국을 좀 긍정적인 소식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되는 중국의 그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도 지금 챙겨 보셔야 될 주요 지표 가운데 하나이지 않나 판단을 하는데 일단 제조업 PMI는 그 420개 이상의 제조업체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제 현재 경기 수준이나 향후 전망을 이제 조사해서 수치한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지만은 여전히 그 경기 확장을 의미하는 50포인트를 웃돌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또 그 중국의 수출을 먼저 반영하는 OECD 그 경계 선행 지수가 상승을 지금 하고 있다는 점과 그리고 그 구매 관리자 지수의 수출 주문 지수도 지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은 지금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은 2분기를 그 시점으로 또 민간 소비라든지 수출이 좀 개선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이제 그 기업 환경이라든지 기대 지수가 좀 큰 그 지난해 3분기를 그 저점으로 상승 흐름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다는 점이 일단 향후에 생산과 투자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앞으로 이제 국내 증시에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것이다라고 그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일본입니다. 저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하셨던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엔저 기조가 좀 꺾이길 기대했지만 사실상 용인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은 이게 일본에 앞서서 양적 완화를 펼친 입장이기 때문에 그 일본의 양적 완화 정책을 좀 비난할 입장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는데 미국과 유럽은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일본과 경합하는 산업군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일본과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면서 다시 한번 이제 수출에 대한 게 좀 우려감이 좀 다시 한번 그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뭐 중장기적으로 엔캐리 트레이드 활성화가 좀 되면서 아시아 지역의 그 자산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좀 어느 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중 이야기고 지금 당장은 엔화 흐름을 감안한 리스크 관리 반드시 또 다시 한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투자 전략은 무엇인지 또 오늘장 마감 전략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네, 뭐 코스피 밴드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하단 1900선 물론 이제 이탈을 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복귀를 하는 그런 흐름 다시 한번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고 1900선을 하단으로 좀 이번 주 증시를 바라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G2 경기가 지금 모멘텀이 그 경기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어느 정도 약간 둔화가 됐고 또 국내 IT 외 업종에 대한 실적 부진이 단시일 내에 해소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증시의 빠른 반등보다는 어느 정도 변동성 장세 속에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을 좀 이어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극단적인 그 밸류에이션이 저평가 상태라는 점과 외국인의 수급상으로도 국내 증시에 대한 어느 정도 과매도 상태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이런 기술적 보조 지표들도 코스피의 단기 반등 가능성을 어느 정도 지금 내비치고 있는데 하지만 그 반등 시도는 아까 말씀드린 그 글로벌 경기 둔화라든지 뭐 실적 경계감으로 어느 정도 좀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답답한 박스권 흐름에서는 아무래도 지수에 영향을 많이 받는 대형주보다는 여전히 중소형주 중심으로 좀 지금 괜찮은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업종별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음식료라든지 저가형 소비재 또 통신 업종들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T와 금융주 여전히 지금 매매 공방 상태에 있지만은
어느 정도 그 하락을 방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 관심을 여전히 좀 열어두시는 거 좋을 것 같고, 산업재 같은 최근 들어서 급격히 하락해 낙폭 과대주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후반 이후에 좀 어느 정도 반등을 보이고 있지만은 여전히 기술적 반등 수준이기 때문에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외국인 수급이 여전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반등 시도가 외국인 수급에서 다시 한번 나타난다면은 금융업종의 시세 회복과 IT 업종의 그 실적 안정성 유지가 좀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또 인터넷과 미디어, 모바일 컨텐츠 그 같은 이제 내수 성장주도 좀 주목하신다면은 좋은 흐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새로이 포트폴리오에 넣을 만한 신규 추천 종목이라면요? 네, 오늘은 도전 비존이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게 업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전자금융 서비스라든지 뭐 모바일 솔루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는 IT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기업이라든지 세무회계 법인 같은 13만여 고객사를 기반으로 지금 계속 사업이 확장되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관련 부분 매출액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200% 이상 성장하는 122억 정도 그 예측을 하고 있고, 내년도 이런 성장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장되어 있는 중소형 업체 가운데서는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한 실적 개선 가장 기대되는 업체가 아닌가 생각해서 이 종목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일단 이제 그 기술적으로 보시면서 제가 좀 간단한 이제 가격 설명드리자면은, 최근 들어서 제가 좀 좋아하는 그 신고가 패턴입니다. 다시 한번 장기 이평과 단기 이평 정배열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 있고, 주봉으로 보셔도 지금 상승 흐름에는 크게 그 좀 추세가 훼손된 흐름은 아니라고 판단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14,000원을 제가 잡아드렸는데 좀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면서 14,4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목표가를 제가 좀 기간을 길게 잡고 목표가를 크게 잡은 만큼 아직은 매수 가능한 그 가격대라고 판단하고 있고, 목표가는 그 차트를 크게 놓고 보셨을 때는 18,000원까지 정도는 어느 정도 열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000원 목표가 잡으시고, 다시 한번 짧게 보겠습니다. 그 손절가는 일단 지금 현재 그 장기 평을 무너뜨리고 내려온다고 판단되는 12,000원 정도 잡으셔서 대응을 하신다면 좋은 그 흐름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해서 12,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추천 종목으로 더존 비전을 추천받았습니다. 새로운 좀 신규 종목에 대해서 발굴에 목말라오고 계신 분들께서는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포트폴리오 현황 현재 어떠한지 살펴봅니다. 네, 지금 현금 비중이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45%가 편입이 돼 있고요. 에이텍이 15%로 단일 종목 비중으로는 가장 많습니다. 그 밖에 자화전자, 이수, 페타시스 등 4종목이 각 10%씩으로 총 주식의 비중은 55%입니다. 네, 수익률을 살펴보면요. 자화전자가 41.6%로 굉장히 큰 수익을 보이고 있고요. 의견은 보입니다. 자, 그리고 에이텍이 19.4% 수익으로 목표가 손절가 상향 의견을 냈습니다. 유한컴텍이 7.8% 수익 나 있고요. 두 종목만이 손실이 소폭 나 있긴 합니다만, 이수페타시스의 마이너스 1.2, 한국가스공사는 한 마이너스 0.3 정도 제자리 걸음을 두 종목은 하고 있다라고 평할 수 있겠네요. 네, 이 종목들에 대한 AS를 해봅니다. 네, 먼저 에이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에이텍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다시 한번 신고가 패턴으로 흘러가지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장기 이평이 다시 한번 정배열됐고, 이런 흐름 가운데 추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큰 이제 하락폭이 그려지지 않는다면은 어느 정도 그 주가가 밀리더라도 계속적인 그 기대감을 늦추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지난주에 설정해드렸던 목표가 5,500원을 지금 그 손절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익절이 되겠죠. 5,500원 잡으시고 목표가를 다시 한번 상향 조정하셔서 6,300원으로 잡으시고 대응을 하신다면은 좀 추가적인 수익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가 다행스럽게도 최근 들어서 조금 낙폭을 만회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다시 한번 제자리로 올라와줬는데, 지금은 이제 아시겠지만은 그 세일가스에 대한 국제적인 공제 차원과 그리고 또 그 시장의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에서 조금 더 보유를 하신다면은 분명히 이제 수익권으로 다시 한번 돌아설 것으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화전자 전형적인 신고가 패턴이죠. 지금 현재 신고가 패턴으로 크게 흘러가고 있고, 지금 이런 21선을 무너뜨리지 않는 이런 큰 흐름은 어떤 이제 큰 돌발 악재가 생기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흘러가 준다는 그런 이제 그런 점에서 좀 더 보유하셔서 좀 더 큰 수익 얻으시기를 추천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유언컴텍 역시도 지금 현재 좀 답답한 박스권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긍정적인 부분은
그 지금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인데 저점이 높아지더라도 지금 상단이 좀 막혀 있기 때문에 수렴했다 발산하는 그런 생각보다 좀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흐름을 좀 더 지켜보시는 것으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종목들이 쭉 살펴봤는데요. 자 현재 이수페타시스가 한 마이너스 1.2%, 뭐 아주 조금 그냥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난주 말씀드렸을 때도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단기 급등에 따른 약간 숨고르기 양상을 어느 정도 보일 것으로 지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은 그런 흐름이라고 판단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이런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의 그 차트 흐름은 추세를 크게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계속 보유하셔도 좋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않으시고 좀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손절 구간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일시 등락 정도에 대해서는 그다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런 답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광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코너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지난 수익률 체크부터 합니다. 네,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지금 현재 CJ 프레시웨이가 마이너스 2.5% 손실이고요. STI 0.3% 올랐습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 마이너스 2.7% 손실, 한국사이버 결제가 3.1%로 가장 많이 올라 있고요. NHN도 마이너스 1.2%로 손실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기택 과장의 한국사이버결제 3.1% 수익으로 오늘의 위너입니다. 네, 오늘의 1등인 하이투자증권의 이기택 과장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기택입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수익률이 3.1%입니다. 4일 만에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어떤 대응을 해볼까요? 예, 뭐 짧게 보고 종목을 설명해 드리거나 이 방송을 통해서 관심 있게 봐달라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닌데 뭐 시장 하락인데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되려 반사적으로 한국사이버결제가 좋아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스마트폰 시장 열리면서 합리적인 소비층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 사이에 외국계에서도 일단 지분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개인들이 뭐 이틀 만에 거의 56만 주 정도 매도가 있었는데 그 물량을 거의 외국인들이 매집하면서 지분이 4%뿐이 안 됐었는데 최근 들어서 외국인 지분율이 9%까지 올라간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차트상으로 전 고점 돌파하는 흐름 양호해 보이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저성장 국면에서는 계속해서 합리적인 소비층이 늘어나고 물가 상승에 대비하는 소비층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온라인 쇼핑몰이라든가 스마트폰 쇼핑을 이용해서 할인된 가격에 쇼핑객들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앞으로 전자결제 시장을 밝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연말까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렸고요. 1차적으로 목표가 18,000원, 지금서부터 20% 이상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한국사이버결제 현재 3.1% 수익으로 오늘의 위너인 이기택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매주 월요일 만나뵙는 박현상 대리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추천하셨던 CJ 프레시웨이 현재 2.5% 손실 소폭이긴 합니다. 자, 손실 구간인데요. 자,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일단은 뭐 지난주 추천드릴 때 논리를 보셨을 때는 뭐 기본적으로 회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유지될 수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도 역시 CJ 푸드빌이라든지 기본
인프라 측면에서 가지고 있는 거 역시 좀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손절가를 크게 이탈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에 대한 의견 같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신규를 매수하신다 그러더라도 지금 정도라면은 충분히 매수하는 가능 권역이기 때문에 뭐 지금 매수하셔도 충분히 가능한 권역입니다. 그냥 들고 계신 분들도 홀딩하시고요. 뭐 좀 시간 좀 지나다 보면은 충분히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또 홀딩 의견 역시 같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들고 계신 분은 여전히 신경 쓰지 말고 들고 가고 안 사신 분도 사셔도 될 만한 가격대이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새로운 추천 종목은요?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가 일단 그나마 다행인 것 같을 경우가 지난주 대비해서 코스닥 시장이 상승을 하면서 역시 코스피 시장도 같이 상승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안도의 마음을 좀 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오늘 셀트리온이라는 시가총액 1위 회사가 13%나 빠지는 것에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이 지금 5포인트 이상이 상승을 한다는 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센 장세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로 지금 상한가 가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3% 이상의 상승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단기적으로 코스닥 시장은 상승권에 들어가 있다라는 전제까지는 역시 같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밸류에이션이 있으면서 수급까지 같이 들어오는 종목들로 좀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인터파크라는 종목을 좀 추천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터파크라는 종목은 아마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인터넷 포털 업체다라고까지는 그냥 편하게 보실 수가 있긴 한데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면에 봤을 때는 그 책이라든지 기타 쇼핑 관계에서 했을 때 그 매출액이 작년에 60% 정도 됐었는데 그런 매출이 60에서 40%로 줄어들었고요. 수익성이 높은 공연 티켓이라든지 항공권 같은 여행 상품 판매 부분에서의 수익 효과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공연 티켓이라든지 그런 부분 자체가 고수익성 사업으로 볼 수가 있고요. 산업이 선진화되면 될수록 저희가 어떻게 보면 공연을 많이 본다라든지 그런 좀 헬스 쪽 혹은 문화 부적인 측면에서도 역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일단은 기본적으로 재료 중에서 좀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자회사 중에 아이마켓 코리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상장이 되어 있는 업체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이마켓 코리아가 90억 정도로 지분 평가가 늘어났었어요. 최근에도 역시 올해 만약에 아이마켓 코리아가 좀 더 상승을 하게 된다면은 작년 수준 이상의 지분표 평가액이 늘어날 가능성을 충분히 저희가 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일 같은 경우에 수급을 좀 같이 살펴보자면은 일단은 전일 4월 19일 금요일 날 수급이 보시면 기관에서 28만 주가 들어왔는데 투신사에서 20만 주, 연기금에서 3천 주, 기타 이렇게 해서 총 28만 주의 기관 수급이 크게 들어왔습니다. 그런 경우는 오늘도 역시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가 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고점을 탈피해서 하고 있는 모습. 물론 윗꼬리가 달았다가 좀 밀리긴 했지만은 지금 정도라면 충분히 들어가 있는 권역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매수를 하신다면은 오늘 종가로 항상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목표가로는 최근에 나왔던 보고서를 살펴보니까는 12,000원에서 14,000원 정도 형성되어 있긴 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단기로 보기 때문에 20% 정도 할인된 금액으로 하는 목표가는 10,000원, 손절가로는 전저점 부근인 8,000원으로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새로운 추천 종목 인터파크 매수가는 오늘 종가 목표가 10,000원 그리고 손절가 8,000원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CJ 프레시오의 지금 사도 좋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신규로 편입할 만한 종목으로 이 두 종목을 모두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동양증권 계양점의 박현상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현재 우리 시장 코스피 14포인트 상승, 코스닥 현재 5포인트 상승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마감 시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뵙죠.